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IT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김지연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크레타 출판사 책입니다. 2021년 8월 31일자 발매니까 정말 완전히 신간입니다. 이제 막 나온 새 책이고요. 그 IT라는 말이 근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IT는 줄임말이죠. Information Technology.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정보기술입니다. 정보에 관련된 기술을 IT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ICT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우리말로 하면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합니다. IT와 ICT, 어디서든 요즘엔 들어볼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와 통신기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고요. 이 책은 그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IT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IT와 ICT에 관한 것들을,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것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근래에 사실은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메타버스랑 관련된 책을 여러 번 좀 읽었는데, 몇 권 읽었는데 이 책은 그거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IT, 디지털에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차를 훑어보는 게 그 책을 확인해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목차의 큰 제목들만 보면 일상을 바꾼 IT 상식, 일터를 바꾼 IT 매뉴얼, 신기술 메타버스와 암호화폐가 이끄는 변화, IT 산업의 변화, 세상을 바꾼 IT 스펙트럼. 그러니까 I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일상, 우리가 일하는 일터, 메타버스랑 암호화폐는 따로 떼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IT 산업, 세상을 바꾼 IT의 스펙트럼,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IT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좁은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책이 아니라 그냥 최신 기술, 트렌드 전반에 대해서 넓게 폭넓게 이렇게 훑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 그냥 키워드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나열해 보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카오, 간편결제, QR 인증, 마켓컬리, 쿠팡 프레시, 유튜브,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우버 택시, 메타버스, 5G, 메타 휴먼,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율주행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소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들이 쭉 책 전반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렴풋이 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렴풋이 개념도 있고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은 거의 일상이니까 QR 인증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나 하게 되죠. 거의 우리 생활에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들도 대략적인 개념은 다들 가지고 계신 이제 그런 신기술과 IT 트렌드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빠뜨린 게 뭐가 있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훑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고 어렵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신기술이다 할 만한 것들, 특히 IT 관련된 기술이다 할 만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훑어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쯤 들어두시면 좋을 이야기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전문적이기나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IT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도 스스로도 알아야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천을 드려보는 책입니다. IT 사용 설명서 추천드렸습니다. IT 사용 설명서 5G부터 메타버스까지 일상을 바꾸는 IT 상식 김지현 저 크레타 작가의 말 인터넷 생태계가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난 20년간의 산업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한 기업들을 보면 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의 대세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 엔비디아, 어도비, 페이팔, 넷플릭스 등도 순위권에 있죠. 국내에서 갓 20년 넘은 기업 역사를 가진 카카오와 네이버가 50년 넘은 기업들을 제치고 3위, 4위에 오른 것이 2021년 6월입니다. 이제 세상은 웹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인터넷 생태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 디지털이 채우지 않은 시공간이 없을 정도로 삶에 깊숙하게 온라인이 침투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온라인 경험을 전 세대로 확장했고 기존보다 더 오래, 더 자주 인터넷에 머물게 했습니다. 재택근무, 재택 수업,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고 먹는 시간도 늘어났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면서 관련된 기술, 솔루션,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마트보다는 마켓컬리를, 동네 편의점보다는 배달의 민족 비마트를, 백화점보다 쿠팡을, 은행보다는 카카오뱅크를, 신용카드보다는 네이버페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일상이 바뀌면서 기업의 비즈니스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르고 이처럼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카카오톡이나 구글 독스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이니 이제 디지털은 우리 삶에 뗄려야 뗄 수 없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 당연히 디지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수, 국어, 도덕 등의 상식적인 것을 알아야 문명사회에 사는 것처럼 현재의 디지털 사회 속에서는 디지털을 알아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상과 일터에서 평소 접하는 디지털 기술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사용된 기술의 원리를 알면 더 쉽게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등의 기술 역시 우리 사회와 세상, 그리고 산업과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IT 전반의 상식을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수필 읽듯이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앞으로 이들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이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일상을 바꾼 IT 상식. 회원 가입으로 돈 버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당장 우리 스마트폰이나 웹에서 이 두 개의 앱을 지운다면 어떤 불편함이 생길지 상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포털 서비스가 운영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용자들이다. 사용자가 없다면 포털도 운영을 멈춘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상당수의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올리고 반응하며 추가적인 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서비스는 어떻게 작동하고 돈은 어떻게 버는 것일까? 포털은 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 2014년 카카오와 합병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1995년에 설립되었고 그 즈음 네이버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들 서비스를 가리켜 포털이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 둘씩 추가하며 인터넷의 관문이자 중심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을 연결한다. 메일을 확인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기 위해 카페를 이용하고 최신의 정보를 뉴스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이들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사갈 집을 찾기 위해 부동산 정보를 찾기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식 투자 정보와 길 찾기, 여행 정보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가 속속 포털에 추가되면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들 포털이 없으면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들 포털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참여로 완성된다. 메일,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올린 글과 정보가 없으면 팥소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사진을 올리지 않고 유튜브에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이들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다. 네이버 뉴스에 사용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고 댓글을 기록하면서 반응한 것들이 모여 다른 사용자에게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포털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끊임없이 파악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객 데이터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하루에 누가 몇 번이나 서비스에 방문했고 어떤 페이지를 얼마나 오랜 시간 봤으며 어떤 주제를 가장 즐겨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측정해서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왜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DDDM이라고 부른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포털 정도 되는 큰 인터넷 기업들에게 있다 보니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기에 오래도록 인터넷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IT, 빅테크 기업의 파워. 가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지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쿠팡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모든 기업을 통틀어 시가총액 탑에 속할 정도로 기업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만큼 우리 산업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이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른다. 사용자 없인 안 돼. 포털의 속사정. 결국 포털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것이다. 실제 포털도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들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적절한 규제와 견제가 없으면 탐욕의 서비스가 될 우려도 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참여해 운영되는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과 데이터 사용 계약을 맺은 CA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5천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남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오용하는 데이터 스캔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논란을 키웠고 미국 일부 주 정부는 조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포털,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는 사용자를 위해 존재하고 사용자의 참여로 인해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방대한 개인정보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이런 데이터는 사용자와 약속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이들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지면 사고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 저변을 확보해 성장기를 넘어서 안정적 운영기에 접어들면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자율 규제를 하려고 모색한다. 이렇게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원칙, 규범, 규칙 등을 정하는 활동을 가리켜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부른다. 인터넷 기업이 거버넌스 수립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책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일련의 행동은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다. 거버넌스가 공명정대하지 못하면 결국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무료로 퍼주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렇다면 포털 비즈니스는 무엇으로 돈을 벌까?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정작 사용자가 많아져도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고, 사용자가 늘수록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라 불릴 만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한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만 해도 기존의 휴대폰 SMS를 통해 전송되던 메시지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늘었다. 메시지의 수도 늘었을 뿐 아니라 전송되는 형태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면서 이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카카오톡에 거대한 서버에 저장되며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수개월치의 메시지들을 저장하려면 엄청난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 카카오톡은 크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사용자에게 유료로 판매되는 이모티콘이다. 내 감정보다 풍성하게 꾸미기 위해 다양한 이모티콘이 제공되는데 일부는 무료지만 대부분은 유료로 판매된다. 둘째는 채널이라는 광고 솔루션이다. 채널은 브랜드나 스타, 미디어 등을 친구로 추가해서 컨텐츠, 정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채널은 광고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는 선물하기, 쇼핑하기 등의 이커머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라는 카카오의 캐릭터를 이용한 저작권 사업이다. 카카오톡의 저변을 이용해서 이커머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 지갑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IT 사용 설명서, 5G부터 메타버스까지 일상을 바꾸는 IT 상식. 김지현 저 그레타. 작가의 말. 인터넷 생태계가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난 20년간의 산업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한 기업들을 보면 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의 대세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 엔비디아, 어도비, 페이팔, 넷플릭스 등도 순위권에 있죠. 국내에서 갓 20년 넘은 기업 역사를 가진
카카오와 네이버가 50년 넘은 기업들을 제치고 3위, 4위에 오른 것이 2021년 6월입니다. 이제 세상은 웹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인터넷 생태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 디지털이 채우지 않은 시공간이 없을 정도로 삶에 깊숙하게 온라인이 침투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온라인 경험을 전 세대로 확장했고 기존보다 더 오래, 더 자주 인터넷에 머물게 했습니다. 재택근무, 재택 수업,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고 먹는 시간도 늘어났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면서 관련된 기술, 솔루션,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마트보다는 마켓컬리를, 동네 편의점보다는 배달의 민족 비마트를, 백화점보다 쿠팡을, 은행보다는 카카오뱅크를, 신용카드보다는 네이버페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일상이 바뀌면서 기업의 비즈니스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르고, 이처럼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카카오톡이나 구글 독스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이니 이제 디지털은 우리 삶에 뗄려야 뗄 수 없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 당연히 디지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수, 국어, 도덕 등의 상식적인 것을 알아야 문명 사회에 사는 것처럼 현재의 디지털 사회 속에서는 디지털을 알아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상과 일터에서 평소 접하는 디지털 기술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사용된 기술의 원리를 알면 더 쉽게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등의 기술 역시 우리 사회와 세상, 그리고 산업과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IT 전반의 상식을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수필 읽듯이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앞으로 이들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이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일상을 바꾼 IT 상식. 회원 가입으로 돈 버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당장
우리 스마트폰이나 웹에서 이 두 개의 앱을 지운다면 어떤 불편함이 생길지 상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포털 서비스가 운영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용자들이다. 사용자가 없다면 포털도 운영을 멈춘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상당수의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올리고 반응하며 추가적인 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서비스는 어떻게 작동하고 돈은 어떻게 버는 것일까? 포털은 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 2014년 카카오와 합병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1995년에 설립되었고 그 즈음 네이버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들 서비스를 가리켜 포털이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 둘씩 추가하며 인터넷의 관문이자 중심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을 연결한다. 메일을 확인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기 위해 카페를 이용하고 최신의 정보를 뉴스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이들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사갈 집을 찾기 위해 부동산 정보를 찾기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식 투자 정보와 길 찾기, 여행 정보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가 속속 포털에 추가되면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들 포털이 없으면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들 포털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참여로 완성된다. 메일,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올린 글과 정보가 없으면 팥소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사진을 올리지 않고 유튜브에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이들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다. 네이버 뉴스에 사용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고 댓글을 기록하면서 반응한 것들이 모여 다른 사용자에게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포털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끊임없이 파악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객 데이터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하루에 누가 몇 번이나 서비스에 방문했고 어떤 페이지를 얼마나 오랜 시간 봤으며 어떤 주제를 가장 즐겨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측정해서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왜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DDDM이라고 부른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포털 정도 되는 큰 인터넷 기업들에게 있다 보니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기에 오래도록 인터넷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IT, 빅테크 기업의 파워. 가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지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쿠팡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모든 기업을 통틀어 시가총액 탑에 속할 정도로 기업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만큼 우리 산업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이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른다. 사용자 없인 안 돼. 포털의 속사정. 결국 포털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것이다. 실제 포털도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들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적절한 규제와 견제가 없으면 탐욕의 서비스가 될 우려도 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참여해 운영되는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과 데이터 사용 계약을 맺은 CA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5천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남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오용하는 데이터 스캔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논란을 키웠고 미국 일부 주 정부는 조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포털,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는 사용자를 위해 존재하고 사용자의 참여로 인해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방대한 개인정보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이런 데이터는 사용자와 약속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이들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지면 사고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 저변을 확보해 성장기를 넘어서 안정적 운영기에 접어들면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자율 규제를 하려고 모색한다. 이렇게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 이용과 개인정보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원칙, 규범, 규칙 등을 정하는 활동을 가리켜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부른다. 인터넷 기업이 거버넌스 수립에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책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일련의 행동은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다. 거버넌스가 공명정대하지 못하면 결국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무료로 퍼주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렇다면 포털 비즈니스는 무엇으로 돈을 벌까?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정작 사용자가 많아져도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고 사용자가 늘수록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라 불릴 만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한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만 해도 기존의 휴대폰 SMS를 통해 전송되던 메시지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늘었다. 메시지의 수도 늘었을 뿐 아니라 전송되는 형태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면서 이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카카오톡의 거대한 서버에 저장되며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수개월치의 메시지들을 저장하려면 엄청난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 카카오톡은 크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사용자에게 유료로 판매되는 이모티콘이다. 내 감정보다 풍성하게 꾸미기 위해 다양한 이모티콘이 제공되는데 일부는 무료지만 대부분은 유료로 판매된다. 둘째는 채널이라는 광고 솔루션이다. 채널은 브랜드나 스타, 미디어 등을 친구로 추가해서 컨텐츠, 정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채널은 광고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는 선물하기, 쇼핑하기 등의 이커머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라는 카카오의 캐릭터를 이용한 저작권 사업이다. 카카오톡의 저변을 이용해서 이커머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 지갑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